안녕하세요. 빠른 다이어트 TV 4주 10% 감량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카톡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체중도 더디게 빠지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본 강좌는 4주의 현재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빠르게 빼고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을 눌러주시면 새로 공개되는 강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 질문자님은 지금 다이어트 시작한 지 11일 차가 지나고 있고요. 감량하신 걸 보면 11일 동안 4.4kg를 감량하셨습니다. 뭐 일주일 조금 넘게 4.4kg면은 적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체중 그래프를 보시면 시작 일자에 69.4에서 첫 주에 거의 4kg 가까이 감량하셨죠. 근데 지금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감량이 거의 안 되고 체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회원 빠르게 감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체중을 2번 측정하라 그랬죠. 정확한 그 방법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의를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점이 2개 있죠. 보면 자세히 보시면 직선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점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점으로 된 부분은 저녁 체중입니다. 선으로 된 부분은 아침 체중이고요. 첫째 쭉 보면 아침 체중보다 저녁 체중이 거의 적고요. 요날 토요일 이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녁 체중. 예. 자, 아침 대지 저녁 체중 증가폭은 뭘 알 수 있냐면 활동 대사량에 따른 운동이라든가 식사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의 비율에 맞춰서 내가 기초 대사량보다 더 많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분의 지금 기초대사량이라면 여기에 표시는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이건 원래 개인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특별관리 전제 진행되는 분들은 체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표만 보고 평가를 보겠습니다. 네. 쭉 보면 아침 대비 저녁 체중이 지금 거의 400이니까 700g 늘고요. 여기는 500g 늘고요. 여기는 같고요. 여기는 200g 늘고 줄었죠. 지금 보시면 아침에서 저녁까지의 체중 증가폭이 작을수록 감량이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표만 봤을 때의 문제는 2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아침 대지, 낮에 음식 먹는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2번째, 아니면 활동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어. 아니면 기초대사량이 너무 떨어지는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날 저녁 체중에서 다음날 아침 체중을 뺐을 때 거의 뭐 600g 가까이 400g, 300g 이상 빠지고 있는 거로 봐서는 기초대사량은 좋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은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현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강의도 다른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초대사량은 좋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식사량 또는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일 자신이 없으면 운동량을 확 늘리셔야 되고 운동량을 늘릴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으면 식사량을 줄이셔야 되죠. 근데 진짜 뭔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걸 꼭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헬스장에서 30분, 1시간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4시간 동안 활동량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뭐 출퇴근할 때 버스 한 정거장을 더 걷는다든가 식사 후에 잠깐 걷는다든가
어떤 분은 맨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날 뭐 대청소를 집안에 할 수도 있고요. 내근직 근무자인데 외근을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도 평가를 위해서는 일지에 정확히 기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생활 패턴을 100으로 보고요. 그때부터 활동량이 많아지면 내 생각에는 한 120% 증가한 것 같다. 아니면 평상시 활동량보다 준 것 같은 것. 이런 것도 기록해 주시면 실제로 내가 이 체중이 안 줄은 게 평상시 대비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활동하는 움직임 양이 줄었던 건지 요것도 평가를 해주셔야 실제로 식단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운동을 늘려야 될 건지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봤을 때 2주차 요때 체중이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월, 화, 일요일 날 증가한 거 요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증가하는 거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왜냐면 제가 관리하는 그 식단 프로그램 내에서 첫 주차 디톡스 과정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은 특정 음식 성분이 음식 섭취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고요. 수요일까지도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도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안 빠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되게 좋은 겁니다. 자, 뭔 얘기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날도 체중이 증가했다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요 월, 화, 수 이후 체중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고요. 첫 주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둘째 주에 조금 빠지니까 막 불안해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지면 몸이 현재는 실제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빠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첫 주에 디톡스 과정해서 일부러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감량이 크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첫 주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드라마틱 변화를 나게 만들었냐? 이거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이 결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굶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100g, 200g 빠지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자, 지금 보시면 이 회원님 첫 주에 거의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평상시 생활하는 거에서 식사 음식 종류만 바꾸고 식사량을 조금 줄였는데 그렇다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체중이 이렇게 쭉 빠집니다. 그러면 첫날 빠지고 둘째 날 빠지고 힘들 것 같으면서도 내 눈에 체중이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버티지, 하루만 더 버티지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고 나고 나면 처음엔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사는데 지장이 없구나. 좀 더 해봐야지. 앞으로 4주 동안 내가 10% 빼는데 일주일도 버텼는데 일주만 더 버티자. 그러면서 식욕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차 지나고 3주차엔 또 다른 목적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요 며칠만 지나면 나를 보상해주는 날이 오는구나. 이 보상데이를 위해서 또 한 주만 더 버티자. 그럼 또 3주가 지나면 내가 3주를 버텼는데 그치껏 한 주 더 못 버티겠어? 이러면서 4주가 가는. 저는 다이어트는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때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들 TV에 나와서 얘기하죠. 체중을 자주 재면 스트레스를 받고 뭐 폭식을 하거나 거식증이 걸릴 수, 이거는 그냥 먹을 때마다 재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자기만의 또는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체중을 2번 재지만 아침에서 저녁까지 증가하는 건 크게 걱정할 수 없습니다. 단 얼만큼 내에서 증가해야 되냐면 내가 자면서 빠지는 체중, 내가 자면서 평균 400g 빠진다 그러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400g 이내에 증가시키면 체중은 하루에 100g이든 200g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면서 빠지는 체중을 체크해 봤더니 한 200g, 100g도 밖에 안 빠져. 근데 아침에서 저녁까지 내가 낮에 음식 먹고 활동하고 이 활동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이 포함되면서 음식을 다 이런 걸 따져봤더니 낮에 자기 전까지 막 700, 800이 들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찌는 거죠. 계속 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찝니다. 그럼 이때 이 평가에 맞춰서 활동량을 늘릴 건지
식사량을 줄일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있다면 특정 음식으로 바꿀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월요일, 화요일은 정상이라고 봤고요. 그러면 이분이 9, 그러면 여기서부터 7, 8, 9, 10, 11 차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안 빠지는 원인을 찾아보면 좋겠죠. 자, 이분은 현재 유료 관리를 받고 있는 회원이시기 때문에 매일 저에게 예,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7, 8, 9, 10, 11. 자, 여기 보시면 10, 10, 6, 7, 1, 오늘이 11일, 12일차, 어저께 11일까지, 11일차까지 쭉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운동 있죠? 운동도 보고 하시고, 자, 운동, 운동도 못했어요. 그래서 체중이 정체되나? 했죠? 근데 보면 정체가 되는 원인이 운동 부족이었을까요, 과연? 11차. 11차는 운동을 하셨는데 양이 줄죠. 네. 9일차. 9일차는 운동을 넣으면 돼요. 화요일 운동이 너무 힘들어요. 자, 화요일 운동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후반부 근력 운동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복근 뱃살 빼는 운동 이런 건 많이 해도 척추 후반부를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운동을 하셨네요. 그럼 일단 운동은 목요일 빼고 열심히 하신 거고요. 식단을 8일부터 보겠습니다. 자, 8일부터 보겠습니다. 8일날 아침 체중이 65.4고 저녁에 65.9, 400g 늘었죠. 과일 드시고 차도 드시고 야채 아주 좋게 드셨죠. 네. 자, 이때는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야채 섭취량이 평상시 많았고요. 자, 여기에 디테일하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수면 시간,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 온 횟수, 수분 섭취량. 디테일하게 또 개인 관리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매일 체크해 드리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 월요일 날 식사량의 문제인데 자, 이 야채 종류 요것도 실제로는 평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 현미밥에 대한 평가도 실제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일날 아침 체중 75.5 늘었죠. 어제 400이었으니까 100g 늘었네요. 과일 아침에 커피 또 한 잔. 화요일날 쌀밥으로 좀 바뀌었네요. 여기 통밀빵이 있네요. 그렇죠? 이 빵은 제조한 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되지만 대부분 판매되는 거에는 어떤 이스트, 이 베이킹을 할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밀만 되지 않고 밀가루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도 체중이 늘었고 화요일 날도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침 대비 저녁 체중은 같죠. 그러면 이건 어떤 거다? 일단 좋은 거다. 왜? 아침 대비 저녁 이제 자면서 체중이 빠질 거니까요. 자,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날 9, 11차 보시면 400g 감량됐어요. 어제 저녁에 아침에 65.5 그러면 400g. 이분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좋은 거죠. 400g 정도 빠지니까. 그리고 저녁 때 65.4. 그럼 이분 체중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왜? 기초대사량이 일단 400 이상이니까 65.4보다 내일 아침 체중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야채, 고기, 밥, 파프리카, 쌀밥, 어우, 이 삼겹살. 파티하셨네요. 자, 여기 갑작스러운 회식으로 인해서 야채 이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65.1이고 65.4 아주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300g 넣었으니까 다음날 체중이 빠질 확률이 높죠. 11일차 65 아침 저녁은 체중 인정을 못 하셨네요. 65점. 자, 100g 빠졌습니다. 파티하고도. 자, 식사량이 늘었기 때문에 빠졌고요. 뭐 음식은 크게 나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체가 안 빠지고 늘어난다면 뭐 렉틴이라든가 야채에서도 문제점인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지금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첫 주에 팍팍 빠지다 둘째 주에 덜 빠지기 시작하고 오늘 첫 주, 둘째 주 월, 화, 수, 목에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런 걸 보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건데요. 지금 상태를 어이 애기 발도 귀엽네요. 제가 이런 강좌를 하면 말이 주저리 많은 이유는 뭐 운동법 하나 가르쳐주고 뭐 먹으세요 말하고 식단 PT하러 가서 종이 한 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민자 분께서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정체가 왔다면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원인을 찾으려면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봤죠? 네, 하루 그냥 음식 한 끼,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는 뭐 이걸 누면 A를 누면 B가 나옵니다. 안 좋으면 뭐 시간. 근데 사람은 A를 넣어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역할, 장 기능, 소화 기능, 뭐 이렇게 호르몬 대사, 수면 패턴이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 측정하고 음식 먹는 거 디테일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식단이라든가 운동량 이런 것을 조절해 주셔야지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빼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4주에 10%를 뺄 건지 4주에 3kg를 뺄 건지 일주에 2kg를 뺄 건지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실천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50% 이상을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뭐 2주하고 거의 20일 가까이 남아 있는데 충분히 달성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 칭찬 한마디라도 해드릴 수 있고 걱정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진행드리기 바랍니다. 정체가 올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하루가 아니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해라. 다이어트 의지가 약해지세요? 그러면 체중을 2번 재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체중 그래프. 당신의 비만의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